네, 안녕하세요. 인물리의 임윤선입니다. 책 보지 마세요. 영화 보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문학과 문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어떤 회피형을 넘어서서 회피성 성격장애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까 합니다. 가십걸.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용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굉장히 거기 이제 잘 사는 사람 많죠. 근데 맨하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맨하튼에서도 최상류층의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10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들의 삶도 엿볼 수 있지만 그들이 입는 온갖 명품 옷이 감고 이렇게 패션 쇼핑 이런 이제 재미에 사람들이 많이 봤었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저런 게 다 있어.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파티하면서 지내면서 봤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다 차서 이제 한참 차서 보니까 걸작인 거예요. 초반이 이게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주행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특히나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너무 아름답고 끝내주게 보자고 다 펜트하우스에 살고 학교 가는데 교복 입고 리무진 타고 가고 이런 애들인데도 다들 관계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다 가진 여자도 누가 하나 데이트 신청 하나 받아내려고 전화기 붙잡고 이러고 데이트 신청한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거절할까 봐 거절하기 전에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전화 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만 이렇게 왜 내가 날로 관계를 먹으려 했나 이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관계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 중에서도 단연 누가 봐도 회피성 성격장애자 바로 척 베스인데, 이 척 베스와 블레어와의 관계, 이 연애가 드라마에서 최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레나라는 요즘 금발의 178cm의 그 세레나 있어요. 좀 유명해요. 영어로도 많이 하는. 그 금발의 그 여성의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이 척블 커플이라고 불리는 척 베스와 블레어 커플이 가장 큰 화제를 얻었는데, 이 척 베스와 블레어는 진짜 대놓고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냥 유명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블레어의 어록.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난 대놓고 나쁜 년. 척 베스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세레나가 나 이런 짓을 했어. 어떻게 난 미쳤나 봐. 난 너희들한테 말 못해. 너희들이 날 경멸할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각자 한 명씩 야, 난 이런 짓도 했어. 야, 난 이런 짓도 했어. 괜찮아 하는데 척 베스는 뭐라고 위로해 주냐면 I'm 척 베스.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도 있는데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못된 짓이라고 서슴지 않는데 둘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튼 거예요. 운면적 사람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야이씨 그래. 둘이 운면적 사랑 응원해.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제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 따위한테 감정을 느끼냐. 그러나 결국 그렇게 부인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보란 듯이 딴 사람도 만나지만 결국 감정을 인정합니다. 누가? 여자가. 이번에도 여성이 용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결론은 한 3년간 차이입니다.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도 말도 못해요. 척이 말합니다. 생각해봐. 넌 게임을 좋아할 뿐이야. 여기서 게임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밀당 같은 거야. 넌 게임을 좋아할 뿐이야. 너랑 나랑 손을 잡아? 너랑 나랑 영화를 보러 가? 사람들이 그거 상상이나 하겠어? 우리 그냥 게임만 하자. 이 말을 듣고 어떤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그 못된 악녀였던 블레어가 말을 합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기다리는 것 또한 축복일 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딱 블레어가 또 이제 사랑 고백 한 15번 해요. 3년 동안. 딱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가 도도할 때는 널 갖고 싶었는데 네가 평범하게 나오니까 너 이제 질렸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당연히 남들 같으면 떠날 텐데도 이 척을 떠나질 못합니다. 왜? 눈빛은 말하거든요. 말은 독하게 하는데 눈은 절절하게 그래서 그래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블레어가 친구들한테 상담을 한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척이 나한테 이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열이면 열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씨 끝내. 야, 그 남자 너 갖고 노는 거야. 오장이야.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He's not that into you. 그는 너에게 반하지 않았어. 다 얘기하겠죠. 근데 블레어만 아는 거예요. 이 남자 또한 날 사랑한다는 걸. 실제로 블레어가 누굴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못돼 처먹은 척베스가 가만둘 리가 없죠. 가진 방법으로 블레어를 뒤흔들어서 다시 곁에 오게 만들어요. 다시 그래서 오잖아요. 비참하게 두고 떠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두고 떠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서 전용기를 타고 척베스의 전용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척베스가 잠깐 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올 테니까 너가 먼저 전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블레어가 한껏 꾸미고 막 트렁크가 막 수십 개 있고 그 상태로 막 부풀려져 갖고 막 가슴은 부풀어져 갖고는 이렇게 딱 비행기에 들어가요. 바람 맞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척베스가. 왜 그러냐? 아, 저 아버지 저 블레어랑 같이 여행 가려고요. 아버지가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 너도 이제 드디어 책임 있는 관계를 갖기로 했구나. 여자친구를 갖게 한 걸 축하한다. 그 순간 척의 눈빛이 질식하는 사람처럼 변해요. 책임, 여자친구,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싸늘해져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자기 어장 속에 있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요. 오늘 밤 파티야, 다 모여. 그렇게 블레어는 혼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블레어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다, 당겼다, 밀어냈다, 당겼다. 초반 블레어, 그 악녀였던 블레어는요, 이 사람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속절없이 밀리는 대로 당기는 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블레어를 굉장히 가여이 여기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척베스를 말했죠. 나쁜 남자라고. 근데 그는 나쁘다기보다는 아픈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전형적인 회피성 성격 장애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남아있는 나날의 스티븐스는 회피성과 회피성 성격 장애에 약간 경계에 있는 사람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인 거고요. 좀 경향이 있는 사람인 거지만 이 사람은 정말 성격 장애에 해당할 정도였어요. 자신이 아프지 않으려고 사람을 밀어냅니다. 근데 외로운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여자들로 돈 써가면서 자신을 칭칭칭칭 감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은 평범한 연애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 친밀감을 견딜 재간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친밀감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누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밥을 먹었는지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까? 내 연인이니까 궁금해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특별함에 사람들이 약간 도취되는 건데 척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무 특별했거든요. 이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주는 구속감이 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척베스는 그 핵 금수저들만 다니는 학교 내에서도 타고난 핵 금수저였습니다. 뭐 당연히 리무진을 타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제 아무리 사고를 쳐도 본인은 염려하는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베스 도서관을 만들어줄 걸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사고를 쳐면 뭐 도서관이 생기든 기념관이 생기든인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럼 왜 이런 성정이 됐느냐?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 사고를 치면 퇴학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은 무서워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래서 자신을 미워했고, 그러니 이 남자는 돈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돈을 써야만, 흥청망청 써야만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척은 관계가 기쁨이 아닌 공포인 사람인 거예요. 강아지가 공포인 사람이 있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강아지를 귀여워하지만 어렸을 때 물린 사람은 강아지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듯이 이 사람은 친밀감이 느껴질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이 회피형에 대하여 이 2차례에 걸쳐 뭐 3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사람도 사실은 이 척과 굉장히 웃지 마세요. 저는 아픔이었어요. 네. 왜 나의 아픔은 야미 웃음인가? 그런데 되게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을 이렇게 독하게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어린 시절 유학을 핑계로 한 거의 유기를 당했고 부모로부터 제가 볼 땐 유기예요. 말이 좋아 유학인 거지. 척처럼 대낮부터 술을 퍼 마셔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 마음속의 공허함을 견디질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의 일정 이상의 친밀감도 견디질 못합니다. 비슷해요. 뭐 천만큼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꽤 많은 걸 갖고 태어났으나 그에게 삶은 상실의 연속이었거든요. 사람의 상실, 재산의 상실, 여전히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가까워지면 결국은 상실한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전을 잘못 짰어요. 그 사람의 애정 결핍이 느껴지고 아 그래? 그럼 애정을 더 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패착이었어요. 그 사람은 애정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이 회피인 사람이었어요. 애정을 더 주면 토할 것 같은 구토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뭐 전혀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전에 그 하자 그 인간 그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이 사람을. 왜냐하면 내게 일부러 상처를 준 적은 없어요. 그 인간은 죄송해요, 훌륭한 인간은 자기만 편하고자 나에게 일부러 자꾸 상처를 안긴 사람이지만 일부 사람은 일부러 그런 적은 없어. 자기가 못 견뎌서 도망을 간 것뿐인 거지.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처음엔 좀 당황했다가 이제 저 또한 많은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저 외에도 생각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런 회피성 혹은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걸 알 거죠. 아마 이제 이 유튜브를 본 사람들 중에는 이제 회피성 찾다가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들에게 연어, 셀몬, 연어를 강요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전 연어의 식감이 싫거든요. 그런데 자꾸 연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맛있다고. 난 괴로워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강요하지 마시고 친밀한 관계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상책입니다. 그냥 두세요. 내 감정은 내 감정대로 그래도 한때 내가 그래도 누굴 또 좋아했었지라는 기억을 간직하려면 그냥 조용히 떨어져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먼저 뒤돌아 서세요. 괜찮습니다. 문화 이래서 좋죠?